고 어떤 패턴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는 동일한데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조금 달라졌다라고는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401k 들어오고 뭐 미국의 정부가 사겠다고 하고 기관들이 또 많이 들어오고 최종적으로 저장은 또 비트코인을 할 거고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커진다. 수요 변화 이런 걸 다 감안할 때 적어도 2027년의 저점은 없을 거다. 아무튼 간에 최근에 이 비트코인이 좀 하락을 했는데 이게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하락을 했다라기보다도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면서 지금 알트코인들 특히나 이제 방금 이더리움도 다뤄봤지만은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알트코인들이 막 오르고 있잖아요. 사실 이 암호화폐 사이클을 보면은 먼저 비트코인이 막 치고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 좀 쉬거나 조정을 받을 때 또 알트코인들이 막 올라갔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큰 틀에서 보면 그런 상황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이제 뭐 50%에서 60%로 막 이제 시가총액이 늘어나서 이제 갑자기 확 상승을 하면 차익 실현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걸 빼가지고 다시 또 테마를 만들면서 이제 그 밑에 이제 제2의 암호화폐, 제3의 암호화폐 이제 뭐 예를테면 뭐 예전 같으면은 이더리움, 뭐 솔라나, 뭐 아발란치가 쭉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또 거기서 차익 실현하면 다시 또 이제 비트코인이 돌아오고 이런 주기를 거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더리움이란 테마도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NFT 테마다 뭐다 해가지고 계속 그 항상 도미넌스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이제 60% 가까이 되면 다시 또 이더리움에 대한 테마가 다시 부각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이번 테마는 이제 스테이블코인 테마죠. 근데 이 테마는 과거와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 테마의 어떤 양적인 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냥 일반적인 NFT 테마, 우리 민간이 막 펌프질을 하고 있는 NFT 테마라거나 저기 지금 RWA 테마라거나 뭐 이런 그 디파이 테마라거나 이런 테마하고는 다르게 지금 이게 정부의 테마잖아요. 미국 패권의 테마잖아요. 스테이블코인을 이제 그 블록체인을 그 달러 채권을 이제 발행하는 어떤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굉장히 강력한 동력이고 이제 어느 정도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동력이니까 조금 그 어떤 기세가 좀 다르죠. 그 정부와 민간이 하는 거는. 그러니까 예전하고 이제 큰 틀에서 보면은 이제 어떤 그 패턴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는 동일한데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조금 달라졌다라고는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이더리움의 테마가 예전보다는 셀 수 있다. 이제 그 테마를 잘 활용하시면 뭐 퍼포먼스가 괜찮을 것 같다. 근데 되게 조심하셔야 된다. 왜냐면 뭐 장투용은 아니고 확실히 그 한 사이클을 먹고 나오는 그런 그러니까 1, 2년 정도는 뭐 가능하겠지만 그게 이제 장기적으로 내가 어떤 정말 궁극의 어떤 가치 저장 수단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어떤 아파트의 어떤 개념으로 보면은 그 이제 최상급지라는 게 명확하잖아요. 그 한가면 아파트, 가난 아파트라는 어떤 최상급지가 있잖아요. 국내 그 자산 시장에서 보면은. 근데 암호화폐 최상급지가 뭐냐라고 이제 물어보면 비트코인인 거는 명확하거든요. 네. 왜냐면 가장 명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더리움의 기능이 없는 만큼 명확해요. 왜냐면 기능이 많다는 얘기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옵션이 많다는 얘기는 고장이 자주 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자동차가 가만히 봤더니 엔진하고 브레이크밖에 없어. 옛날 그 저기가 그랬거든요. 그 뭐죠? 그 프라이드. 제가 첫 자동차가 프라이드였는데 자동차 딱 사고 보니까 그냥 악셀하고 브레이크밖에 없어요. 자동차가 할 수 있는 게. 네. 고장이 안 나요. 기계식이고 하니까 그때 또 전자장비도 없었고. 네. 그러니까 그 기아 딜러들이 항상 프라이드를 자랑할 때 뭐라고 했냐면 고장이 안 난다. 그건 너무 당연해요. 왜냐면 고장 날 부품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옵션이 너무 많잖아요. 지금 뭐 이렇게 컴퓨터도 있고 뭐 지금 고장이 많이 나죠. 네, 많이 나죠. 네, 근데 이제 그건 반대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기능이 많아요. 편의성이. 그러니까 지금 그게 이더리움이에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그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을 할 수 있어서 기능이 너무 많은데 고장이 나겠죠. 그러면은 인간이 하는 거니까. 근데 비트코인은 그냥 지금 엔진하고 브레이크밖에 없는 프라이드 자동차예요. 그럼 누군가 얘기할 거예요. 와서 고장이 안 납니다. 너무 당연해요. 고장 날 게 없어요. 비트코인은. 그러면 내가 편의성이 많은 옵션 많은 고장이 자주 나지만 편의성이 많은 내가 지금 제네시스를 할 거냐. 근데 뭐 30년 전의 개념으로 그러면 프라이드를 살 거냐. 어떤 게 내가 궁극의 어떤 나의 자동차가 될 거냐. 뭐 비유가 좀 그런데 아무튼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이번 그럼 알트코인 장세에서는 이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그런 코인들이 좀 주목을 받겠네요. 그렇죠. 왜냐면은 그 미국 정부가 이거를 뭔가 활용하겠다고 작정을 한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그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달러 패권에 도움이 된다라는 서사를 피터 틸이나 테더나 이제 서클의 그 경영자들이 만든 거예요. 인간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를 동의했고 또 그거에 대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니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채택했죠. 근데 그러면 이게 달러의 어떤 결국은 달러가 병들었으니까 그 치료제로 지금 암호화폐를 만든 건데 이 스테이블 코인이 병든 달러를 치료할 수 있는 거냐?
그게 아니라 지금 아드레날린 놓고선 조금 더 달리게 한 거거든요. 이제 지금 만약에 쓰러졌을 때는 치료할 수 있었던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아드레날린 맞춰놓고 전력 질주하라고 이제 다시 내보낸 선수가 쓰러지잖아요. 이제는 못 일으켜 세워요. 그래서 저는 스테이블 코인이 아드레날린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1, 2년간은 국채 발행 수요 2조 달러 정도 생기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이제 달러 블록을 키워주니까 뭔가 달러에 도움이 된다라고 착각하지만 달러의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발행권의 남발이거든요. 스테이블 코인이 그 발행권 남발 속도를 한 4배는 키워요. 그러면 아드레날린 지금 맞춰놓고 뽕 맞춰놓고 지금 전력 질주하라고 이제 경기장 앞에 내보내는 거예요. 달러를. 훨씬 더 빨리 망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번 쓰러지면 이제 못 일어나요. 네,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야, 이거 아드레날린이 이제 필요 없네. 그러면 이제 그 대안이 뭐였지? 아, 맞다. 참 비트코인이 그거였네. 비트코인이 치료제였잖아. 대안이었잖아. 그걸 찾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준비금 되게 웃긴 구조가 준비금이 달러잖아요. 국채하고 달러. 그러면 이제 그게 스테이블하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그 1년에 5%씩 가치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내가 스테이블 갖고 있으면 1년에 5%씩 가치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덴저러스하죠. 스테이블한 게 아니라 가치가. 정말 스테이블한 거는 비트코인이죠. 왜냐면은 등락은 하지만 지속적으로 우상향할 거 아니에요. 그럼 안정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는 비교적 일정하다는 의미죠. 그게 안정적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우하향하죠. 네. 확실하게 가치가 떨어지죠. 준비금이 국채고 달러니까.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게 안정적이라고 스테이블 코인을 막 살 거라고 해요. 편의성 때문에. 그리고 또 이자는 안 주지만 뭔가 베너핏을 줄 거니까. 확실하게 내 가치가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떨어진다. 근데 비트코인은 가격이 일정하지 않을 뿐이지 스테이블하게 우상향한다. 어떤 게 더 안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도권이 만들어 놓은 그 덫에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안정적이라는 거는 일정하다는 의미예요. 5% 내외에서 그냥 계속 우상향한다. 근데 급락하지 않는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일정하지는 않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우상향한다. 안정적이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은 비트코인이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테더나 서클이나 앞으로 만들어내는 원화 코인은 확실하게 불안정한 일정한 코인이에요. 네, 그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계속 내 주머니를 털리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의도하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지금 원래 미국의 중산층 99%의 지갑을 털겠다라고 한 게 지금 달러 발행권이었는데 이걸 이제 전 세계 글로벌 단위로 확장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원화를 쓰는 사람도 우리가 털겠다. 네, 그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 막 쓰고 이제 거기에 막 호응해 주는 거는 내 지갑 활짝 열어놓고 스테이블한데요. 자, 스테이블하게 가져가세요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개념을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네. 그리고 비트와이즈 자산운용의 매튜 휴건 최고 투자 책임자가 인터뷰에서 비트코인 4년 사이클이 끝났다. 그러니까 이 4년 사이클이 종료가 됐다라는 게 아니라 그 예전엔 4년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 이젠 그게 이제 반복되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밝혔거든요. 그게 이유가 ETF가 승인이 되면서 이 기관 자금들이 유입되면서 이 패턴이 완전 달라졌다. 이렇게 밝혔고 추가적으로 이 비트코인이 7, 80% 폭락하는 시절도 이제 없어질 것이다. 라고 밝혔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100% 동의합니다.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8월이 되면 더우니까 에어컨을 사자. 라는 접근법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4년 주기,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시작되면서 1년 반 뒤에 정점을 찍고 그로부터 1년 뒤에 저점을 찍고 다시 또 서서히 상승하더라. 이 주기가 지난 4번의 반감기 동안 반복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그 100년 동안 8월 여름이 항상 더웠다. 그러니까 에어컨을 사자라는 거하고 똑같죠. 근데 왜 더웠는지 근본적인 이유를 이제 연구하지 않으면 에어컨을 샀을 때 낭패를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비트코인의 반감기 때 1년 반 뒤에 이제 고점을 찍고 다시 또 그로부터 1년 뒤에 저점을 찍었나? 이게 어떤 패턴이 이제 여러 번 반복되면 확률적으로 그렇게 갈 가능성은 높은데 왜 그런가 근본적인 이유를 생각했을 때 그 근본적인 원인이 반복되지 않으면 다른 결과값이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원인을 알아야 돼요. 그럼 사람들이 만약에 그냥 단순하게 4년 주기 사이클이 어떤 내재적인 구조 때문에 그렇다면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영원히 반복되겠죠. 그 반감기는 이론적으로는 끝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러면 그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내재적인 구조가 뭐냐? 뜯어봤어요. 한번. 굉장히 복잡한 기계라고 생각하고 뚜껑을 딱 따봤는데 그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냥 뚜껑 안에 그냥 이렇게 점 하나 딱 찍혀 있어요. 그 반감기라는 그 구조 안에 설계도 안에 그냥 점 하나만 딱 찍혀 있어요. 그 점이 뭐냐면 생산 단가가 4년마다 2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감기라는 게 이제 채굴량이 4년마다 절반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그냥 생산 단가 개념으로 치환하면 바꾸면 생산 단가가 4년마다 2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그 상품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이제 경제적으로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그리고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사는 사람이 많아져서 가격이 높아지거나 생산자의 생산 단가가 높아져서 가격이 높아지는 건데 그 비트코인의 반감기라는 설계도 안에 들어있는 그 가격에 관련된 구조 설계 그 DNA는 4년마다 생산 단가가 2배가 되니까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을 감안할 때 적어도 가격이 4년마다 2배가 된다. 이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비트코인의 4년 사이클이라는 거는 그 설계도만 놓고 보면은 계속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냥 4년마다 2배씩 계속 올라가야죠. 네, 근데 그 중간에는 업앤다운이 막 심하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 4년마다 지금 계속 가격은 2배 이상 올랐어요. 네, 그러면 그 설계도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왜 그럼 업앤다운이 있는 거냐? 그 중간에 막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떨어졌다만 하는 거냐? 그 요인은 설계도 안에 없어요. 그러면은 다른 거에서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비트코인이라는 백서, 뭐 비트코인의 설계도, 비트코인의 코드, 알고리즘 다 뜯어봐도 아무도 못 찾아요. 그거를. 그럼 그거는 결국은 딴 거예요. 그러면은 반감기에 내재되지 않은 뭔가 다른 요인이 왜 반복적으로 이 비트코인의 가격을 자꾸 업앤다운을 만드는 거냐라고 봤을 때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거는 연구해 보면 M2 통화량이에요. 그 0.94 정도의 상관관계를 120일 정도의 시차를 두고 이제 반복하는 건데, 네, 한 석 달에서 넉 달 정도의 시차를 두고 M2 통화량의 흐름 그대로 반복하거든요. M2 통화량 그래프를 그려놓고 그 석 달 뒤에 그래프를 그려놓으면 똑같아요. 이게 석 달의 그 시차를 좁혀놓으면 일치하거든요. 그럼 결국은 M2 통화량의 함수다. 네, 0.94라는 거는 거의 똑같다는 거거든요. 거의 똑같죠. 네, 94%라는 얘기는. M2 통화량 함수다. 그렇다면은 비트코인의 반감기 때 M2 통화량의 어떤 그 변화를 줄 수 있는 요인은 또 뭐냐라는 거죠. M2 통화량의 그 변화를 줄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은 본원 통화를 어마어마하게 발행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연준이 화폐를 본원 통화 M0 통화량을 어마어마하게 늘리지 않으면 결국은 금리 문제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금리가 만들어내는 통화량이 90%고 본원 통화가 만들어내는 통화량이 10%예요. 네. 그렇다면 본원 통화량의 변화는 그다지 그 비트코인의 가격하고 상관이 없다. 물론 이제 본원 통화량이 또 이제 승수 효과를 내서 나머지 90%를 만드는 시드가 되는 거지만 그냥 단순하게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결국은 금리의 문제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금리의 저점과 일정 시차를 두고 그 비트코인의 고점이 일치한다. 그리고 금리의 고점과 일정 시차를 두고 비트코인의 저점이 일치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을 이제 4년 주기가 그 전에 4번은 이제 2020년까지 반복이 됐는데 2024년의 금리 사이클이 이제 왜 달라졌냐라고 하면은 원래 자생적으로 가만히 그냥 민간한테 뭐 완벽한 민간은 없지만 그 정부 요인을 뺀 나머지 금리 사이클로 보면 이게 4년마다 업앤다운을 이제 했거든요. 그게 교묘하게 맞았어요. 그 저 비트코인의 주기하고. 근데 그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위기 때 양적 완화를 세게 하는 바람에 이 금리 주기가 꼬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비트코인 4년 주기로 보면은 금리의 저점이어야 되거든요. 지금 금리는 상당히 고점이잖아요. 그리고 또 앞으로 9월 달부터 올해 뭐 2번 낮추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낮춘다고 이렇게 보면 금리의 저점이 내년 이맘때거든요. 그럼 1년 정도 이제 스텝이 늦춰진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그 4년 반감기라는 게 그 비트코인이란 DNA에 설계되어 있는 거라고 하면 이게 10월, 11월에 고점을 찍고 이제 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그것보다는 어떤 금리 주기하고 맞물리는 거다라고 결과적으로 통계적으로 거기에도 신뢰도하고 가중치를 둔다면 이제 비트코인의 고점이 내년 이맘때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시 그럼 금리를 이제 내년 이맘때부터 또 다시 또 조정하기 시작해서 높이면 원래대로라면 1년 지연되니까 그럼 2027년 이맘때쯤에 저점을 찍어야겠죠. 근데 그때가 되면 또 반감기가 돼요. 그래서 비용 이상 인플레이션이 생겨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되고 뭐 금리가 이렇게 되고 이게 그래프가 이제 비교가 일치하다가 갑자기 금리 주기가 확 뒤로 밀리니까 이 반감기라는 사이클하고 이게 갑자기 막 섞이고 막 이제 믹스가 되면서 저점 구간에서 갑자기 비용 인상 요인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다시 또 가격이 2배가 돼요. 생산 단가가. 그럼 그때는 또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저점 구간이 상당히 상쇄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고점이 내년 이맘때로 지연되고 그로부터 1년 뒤에 저점 구간이라고 생각했던 구간에서 반감기가 2028년에 또 오니까 그럼 다시 또 비용 인상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떨어지려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또 생산 단가가 2배가 돼. 그래서 예전만큼 떨어지지 않을 거다. 근데 이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가격을 올리는 거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 또 있잖아요.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401k 들어오고 뭐 미국의 정부가 사겠다고 하고 뭐 기관들이 또 많이 들어오고 각국이 또 경쟁적으로 살 거고 또 이더리움 생태계가 또 커지면 또
또 그 안에 들어온 스테이블 코인들이 또 뭐 하겠어요. 최종적으로 저장은 또 비트코인을 할 거고. 그럼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커진다. 그러면은 이게 금리 주기 그다음에 수요 변화 이런 걸 다 감안할 때 적어도 2027년에 저점은 없을 거다. 네, 그 이후에 또 금리 주기하고 수요 변화가 어떻게 생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보면 예전만큼 뭐 2023년에 2021년 말에 고점을 찍고 2023년에 8천만 2천만 원까지 떨어진 그 상황 그때는 사실 여러 가지 악재가 오히려 겹쳤어요. 금리 인상도 겹치고 중국의 이제 비트코인 채굴 금지도 겹치니까 네, 네. 최악의 경우였죠. 근데 어떤 순간을 봐도 가장 확실한 이제 그 지지선이 뭐냐면은 비트코인의 가격이 어떤 위에서 움직였냐면요. 전기세 위에서 움직였어요. 채굴 전기료, 채굴료. 네, 네, 채굴료 네, 위에서 항상 네.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채굴료 밑으로 떨어진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채굴료 밑으로 떨어지는 않을 거다. 근데 지금 수요와 금리 사이클을 감안하면 이제 예전에 어떤 이런 그 업앤다운은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는 그런 게 한번 없는 걸 경험하고 나면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서사가 지워질 거 아니에요. 4년 주기란 서사가. 그럼 그때부터 이제 냉정하게 이제 정말 어떤 근거를 가지고 생각할 거예요. 금리가 어떻게 되는 거야? 수요가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채굴 비용이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하면. 네. 그럼 그다음부터 이제 채굴 비용이 지지해주고 금리하고 수요가 견인해주면 이제 과거보다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가격이 우상향할 수 있다는 거죠.